환영합니다. 항상 호기심 많고 또 배움에 열정적인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2026년 2월 25일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그냥 뻔한 뉴스 요약이나 주가 브리핑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테이블 위에 올려둔 소스 자료들이 꽤 흥미롭거든요. 네, 기관이랑 외국인 수급 특징주에 대한 아주 세밀한 시장 데이터 그리고 분석 노트들입니다. 사실 언뜻 보면 그냥 좀 딱딱한 숫자의 나열처럼 보일 수 있어요. 숫자만 보면 재미없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이 숫자들 이면에는 거대한 자본, 즉 스마트머니가 세상의 변화를 어떻게 예측하고 또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선명한 지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오늘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딱 10분 정도만 이 대화에 몰입하시면 거대 자금이 현재 어떤 산업을 미래에 베팅하는지 그 숨겨진 패턴을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진짜 이유를 같이 찾아보는 거죠. 네, 준비되셨죠?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AI랑 반도체 인프라 그리고 바이오가 만나는 교차점인데요. 수급 데이터를 보니까 이수페타시스하고 해성 DS 쪽의 매수세가 엄청나더라고요. 기관 순가소 규모가 각각 역대 3위 그리고 6위를 기록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기판 업종이 수급 최상단에 올랐다는 건데 이거 꽤 중요한 시그널 아닌가요?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죠.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전형적인 패턴 중 하나거든요. 그 배경을 보면 서버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고성능 기판의 수요 폭발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특히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메모리 반도체들의 적층수, 그러니까 칩을 위로 쌓아 올리는 층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칩이 높아지니까 그걸 받쳐주는 모듈용 PCB 기판의 가격이랑 필요 수량이 동시에 뛴다는 거군요. 보통 반도체를 자동차의 기판을 도로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칩이라는 엄청난 슈퍼카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기존 왕복 2차선 도로를 8차선, 16차선으로 전면 개축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게 단순히 특정 기업 하나가 수주를 따내서 생기는 호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요. 산업 전반에 거대한 구조적인 팽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코리아 서키트가 대규모 시설 투자를 발표해서 시장을 놀라게 했는데 조만간 대덕전자 역시 증설 발표가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머니는 누가 1등이냐를 떠나서 이 거대한 인프라 확장 사이클이라는 궤도 자체에 선제적으로 돈을 묻어두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판이 커지는 곳에 돈을 까는 거죠. 인프라 하니까 또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인데요. 기관 순매수 역대 7위예요. 코오롱인다 하면 보통 전통적인 화학 소재를 먼저 떠올리시죠? 네, 타이어 코드 같은 거요. 그런데 시장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분위기더라고요. 과거의 렌즈로만 보면 이 회사의 진가를 놓치기 십상입니다. 물론 타이어 코드 본업이 턴어라운드 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요. 시장에 진짜 열광하는 건 이 회사가 미래 산업의 필수 소재 백화점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료 보니까 광 케이블 보강제로 쓰이는 아라미드 수요도 견조하고 또 폴더블폰 핵심 소재인 투명 폴리이미드 필름까지 있더라고요. 거기에 코오롱 차이나의 고성장 이슈도 겹쳐 있고요. 심지어 AI 가속기용 필름 소재까지 공급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냥 구식 공장인 줄 알았더니 첨단 AI 밸류체인의 숨은 퍼즐 조각이었네요. 그런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어떤 거죠? IT캠이라는 기업인데요. 기관 8위, 외국인 19위를 기록했어요. 최근에 무려 4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이 물량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앵커 투자자로 들어왔습니다. 타임폴리오 같은 큰 기관이 그 정도 규모로 들어왔다면 그 자금의 목적지를 유심히 뜯어봐야 합니다. 어디로 가는 돈인가요? 분석에 따르면 이 400억 원 전액이 비만 그리고 당뇨 치료제용 펩타이드 생산 시설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요즘 핫한 비만 치료제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시설에서 생산될 물량이 글로벌 제약사인 일라일릴리 향일 것으로 시장이 강하게 추정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를 휩쓰는 비만 치료제 열풍, 그 핵심 공급망에 올라타는 거군요. 게다가 본업인 전자재료 부문에서는 올해부터 HBM용 소재 매출까지 본격화됩니다. 시장에서 제일 뜨거운 두 가지 테마를 한 번에 쥐고 있네요. 근데 약간 찜찜한 구석도 있습니다. 전환사채 말씀하시는 거죠? 네, 400억 원이면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때 물량이 엄청나잖아요. 한꺼번에 쏟아지면 기존 주주들한테는 오버행 리스크?
즉 매물 폭탄 악재 아닌가요?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최대 주주의 행보를 눈여겨봐야 해요. 어떻게 움직이는데요? 투자기관들이 쥐고 있는 이 대규모 지분에 대해서 최대 주주가 미리 정해진 가격에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리, 즉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 최대 주주가 물량을 자체적으로 흡수해버린다는 거군요. 네, 만약 그렇게 되면 시장에 매물이 쏟아질 거란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죠. 오히려 최대 주주가 자기 회사 미래 가치를 그만큼 높게 본다는 강력한 자신감으로 해석됩니다. 리스크라고 생각했던 게 주가를 도약시킬 핵심 트리거가 되는 거네요. 인프라랑 신약에 몰리는 자금 흐름 정말 재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전혀 다른 곳으로 돌려볼게요. 첨단 기술주가 아닌 쪽이요? 네, 화려한 기술주가 아닌데도 스마트 머니가 아주 맹렬하게 파고드는 틈새입니다. 바로 지배구조의 빈틈과 극단적 저평가를 노리는 자금들이죠. 코리안리를 빼놓을 수 없겠네요. 맞습니다. 국내 유일의 재보험사 코리안리, 기관 순매수 역대 4위입니다. 사모펀드랑 금융투자가 아주 강하게 매수하고 있어요. 작년 1분기 LA 산불 보상 손실 때문에 올해 기저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 큰 돈이 몰리진 않죠. 네, 저도 그게 납득이 잘 안 가더라고요. 더 큰 그림을 보면 실적 반등 이면에 숨겨진 지배구조의 팽팽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긴장감이요? 2016년에 고 원혁희 회장 타계 이후에 차남은 지분을 매도하고 나갔지만 지난 10년 동안 원종익, 원종교 형제 경영체제가 아슬아슬하게 유지되어 왔거든요. 형제 경영이라 보통 그런 구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면이 있잖아요. 핵심은 지분율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어머니 장인순 여사의 상속 이슈도 아직 남아있고 신영증권의 견제까지 얽혀 있어요. 어느 한쪽이 완벽하게 경영권을 틀어주기 어려운 아주 불안정한 균형 상태군요. 바로 그겁니다. 사모펀드들은 언제든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그 불씨의 냄새를 맡고 미리 자리를 깔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 형제들이 그냥 합의해버리거나 분쟁이 안 일어나면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나요? 사모펀드들이 바보는 아닙니다. 하방 방어력이 확실하기 때문에 베팅하는 거예요. 하방 방어력이라면? 코리안리는 현재 자사주를 무려 9.3%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4%나 되죠. 아, 설령 지배구조 이슈가 안 터져서 주가가 지지부진해도 배당받으면서 버티면 되는 거군요. 네, 자사주 방어선도 탄탄해서 잃을 게 별로 없는 게임인 겁니다. 밑은 막혀있고 위로는 잭팟이 열려있는 완벽한 비대칭 배팅이죠. 믿져야 본전인데 터지면 대박이다. 이거야말로 진짜 교활하고 날카로운 전략이네요. 이런 관점에서 최근 외국인들이 쓸어담는 영풍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3위죠. 네, 영풍은 사실 본업인 재련업 자체의 매력도는 그리 높지 않잖아요. 영풍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존재하는 극단적 저평가의 끝판왕입니다. 현재 PBR이 0.3배에 불과해요. 자산 다 팔고 빚 갚아도 남는 돈의 3분의 1 가격에 거래된다는 뜻이죠. 재무제표 뜯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강남이랑 종로 같은 핵심 요지에 있는 부동산 시장 가치만 따져봐도 이미 현재 시가총액이랑 맞먹거든요. 아니, 부동산만 팔아도 본전이라는 건데 최근에 MBK 파트너스 통해서 확보한 고려아연 지분 가치도 엄청나잖아요. 왜 지금까지 이렇게 헐값에 방치된 건가요? 우리가 모르는 결함이 있는 건가요? 지주사 할인이라는 고질적인 문제 때문이었죠. 복잡한 지배구조 탓에 자회사 가치가 모회사 주주들에게 온전히 안 온다는 불신이 깊었습니다. 아, 본업 수익성 악화도 한몫했을 거고요. 네, 근데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는 이유는 그 가치 괴리가 이제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임계점을 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수치로 보면 어느 정도 임계점인가요?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지분 가치를 아주 보수적으로 반토막 내서 후려친다고 쳐도 영풍 현재 시총의 5배를 훌쩍 넘습니다. 5배요. 연초에 3조 3천억 원이던 상장사 지분 가치가 현재 5조 5천억 원으로 단 2달 만에 2조 2천억 원이나 올랐어요. 근데 같은 기간 영풍 시가총액은 고작 2,500억 원 올랐습니다. 괴리가 엄청나네요. 펀더멘털이랑 가격이 완전히 찌러진 상태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스마트머니는 바로 이 어긋난 틈새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엄청난 돈을 걸고 있는 겁니다. 비이성적인 방치가 오히려 거대한 가치 투자의 기회를 만든 셈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 테마로 넘어가 보죠. 글로벌 수출 패권과 독점적인 인프라를 쥔 기업들입니다. 대한항공, 대한조선, NFC가 있네요. 먼저 대한항공 볼까요? 기관 6위, 외국인 4위, 양매수가 강합니다. 환율 안정으로 외화 비용 부담 줄어든 게 크겠죠. 그것도 분명 환영할 일이지만 진짜 이유는 화물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입니다. 혹시 최근에 알리나 테무에서 물건 사보셨나요? 네, 저도 모르게 앱 켜서 막 담게 되더라고요. 사니까요. 전 세계 소비자들이 다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자상거래 물량이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글로벌 항공화물 수요가 호조를 보이는 거군요. 여기에 아시아나항공 통합 시너지까지 가시화되면서 수익성 높은 미주나 유럽 장거리 노선에서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굳히게 됐습니다. 화물 폭발에 노선 독점이라. 근데 자료 보니까 대한항공이 무인기나 드론 같은 방산 우주항공 부문 매출도 의미 있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냥 하늘나는 여객선이 아니라 첨단 방산 플랫폼으로 진화 중인 거죠. 기업 가치 평가 잣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늘을 봤으니 이번엔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대한조선 기관 역대 8위 5일 연속 양매수입니다. 올해 2달 만에 1조 2천억 원 수주를 기록했어요. 벌써 올해 목표액의 70%를 채웠죠. 배 만드는 속도보다 주문 들어오는 게 더 빠른 거 아닌가요? 지금 대한조선 주력 시장은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입니다. 전 세계 수에즈막스 탱커 발주 물량의 절반 이상을 독식하고 있거든요. 수에즈막스 탱커가 정확히 어떤 배죠?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 크기의 원유 운반선입니다. 이 선종이 최근 신조 성과가 가장 가파르게 오르면서 마진이 제일 많이 남아요. 아, 제일 돈 되는 시장을 과점하고 있네요. 시가총액 127위 수준이라 코스피 200 편입도 확실시 되고 있고요.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엄청난 호재죠. 근데 여기도 아까 IT캠처럼 오버행 리스크가 하나 보이던데요. 2대 주주인 안다 H자산운용 지분 무률 24.9%, 보호예수가 지난 2월 1일자로 풀렸잖아요. 유통주식 4분의 1인데 왜 주가는 안 빠지고 기관이 사모으는 걸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회사가 전 세계 일감을 싹쓸이하면서 역대급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고 조만간 코스피 200 편입으로 대규모 자금도 들어옵니다. 네. 굳이 지금 일반 시장에 주식을 던져서 주가를 폭락시키고 손털 이유가 있을까요? 아, 들고만 있어도 가치가 오르는데 굳이 던질 필요가 없네요. 팔더라도 블록딜 같은 형태로 기관끼리 거래하겠군요. 빙고입니다. 시장은 그 보호예수 물량을 악성 매물이 아니라 가치가 극대화되길 기다리는 자본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이해가 확 되네요. 자, 이번엔 전혀 다른 분야지만 틈새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누리는 작고 강력한 기업입니다. K-뷰티 숨은 공신 NFC죠. NFC는 뷰티 산업의 인프라 기업입니다. 화장품 브랜드 간판 뒤에서 핵심 소재를 독점 공급하죠. 고압력 세라마이드 안정화 기술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건 알겠는데 요즘 틱톡에서 난리난 조선미녀 같은 인디 브랜드들에도 완제품을 공급한다면서요? 바로 그 인디 브랜드 중심의 포트폴리오가 핵심 경쟁력입니다. 대기업 하나에 의존 안 하고 글로벌 트렌드 선도하는 중소형 브랜드를 다 거느리고 있어요. 가동률 데이터 보니까 1분기 45%에서 2분기 56%로 급증했더라고요. 주문이 쏟아지는 증거죠. 그래서 3분기에 송도 공장 생산 능력을 정확히 2배로 증설했습니다. 아, 병목 현상 생기기 전에 선제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했네요. 그 철저한 준비가 작년 4분기 역대 최대 실적 경신으로 이어진 겁니다. 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딥다이브의 핵심을 한번 요약해보죠. 거대 자금이 크게 3가지 축으로 배치되고 있네요. 맞습니다. 첫째, AI 인프라 확충에 나선 이수페타시스나 코오롱인더. 둘째, 극단적 자산 괴리와 지배구조 이슈가 있는 영풍 코리알리. 그리고 셋째, 글로벌 물류와 수출을 독점하는 대한항공, 대한조선, NFC. 오늘 함께 추적하신 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흐름은 그냥 주식 누가 샀나 하는 얄팍한 후행 지표가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읽는 렌즈인 거죠. 테무에서 물건을 사고 챗 GPT를 쓰고 K-뷰티 화장품을 선물하는 이 일상적인 행동 뒤에 수조 원 단위 스마트머니가 어떻게 미래의 부를 선점하는지 오늘 확인하셨을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해상도가 한 단계 높아진 기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오늘 다룬 기업들 대부분이 철저하게 크로스보더, 즉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공급망의 운명을 기대고 있습니다. 기판 수출이나 바이오 소재, 항공물류, 선박 발주 다 그러네요. 만약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충격이나 강대국 간 무력 분쟁으로 이 글로벌 공급망이 하루아침에 단절된다면 어떨까요? 와, 펀더멘털이 아무리 좋아도 치명타를 입겠네요. 이 화려한 매력들이 그 거대한 외부 충격을 견딜 내구성이 있을까요? 스마트 머니의 이 배틀이 통합된 미래에 대한 굳건한 확신일지 아니면 아슬아슬한 줄타기일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숫자만 보다가 그 바탕을 이루는 판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건 미처 생각 못했네요. 여러분도 오늘 소비하고 행동하실 때 이 뼈 때리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질문이 진짜 통찰력을 길러주니까요.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우리의 뇌를 깨워줄 더 흥미롭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